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느 위원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씬은 지난달 10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입니다. 진짜 멀리 가네? 힐링 겸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일을 좀 더 도와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마스크를 안 썼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손님이 왔는데 가까이 저 너무 웃긴다. 일 도와드리러 가가지고 초면인데 너무 웃기더라고. 대단하시다. 뭐 보자마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마스크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는 본인이 그랬어. 쓰셔야 되신다고. 자기는 마스크 쓰고 나는 안 쓰고 대들면 어떻게 해? 야, 이게 첫인사가 괜찮은데 가까이 오지 마. 아니, 농사는 져봤어? 저요? 아니요. 사실 농사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요즘에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부탁받아서 지금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똑같지. 지금 이거 이 상태로 간다면은 과일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려는지 그게 진짜 문제야. 네, 이 씬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해당 방송은 성훈 씨가 코로나19 여파로 농가의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직접 농촌을 찾은 에피소드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농부 아저씨와 의외의 그 호흡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웃음과 함께 또 의외성에서 나오는 재미를 선사한 장면이었습니다. 예능에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자극적이고 연출된 웃음이 아니라 이런 진정성 있는 웃음만이 가지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기획이 의미는 물론 재미까지 잡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신스틀러 아저씨가 하드캐리. 아저씨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가서 복숭아 농사 도와드리고 싶다. 다음에 단체로 농사하러 갔으면 좋겠네. 이처럼 농부 아저씨의 활약이 돋보이는 댓글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가서 이제 이 멤버들이 이끌어내는 웃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의외에 또 하드캐리하는 그분이 등장을 하면서 좀 볼거리가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런 행운까지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 탐나는 TV에 빅데이터 전문가로 전민기를 불렀는데 방송까지 잘하니 너무 좋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정말 농부 아저씨가 예능 감각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하드캐리 하셨어요. 네. 보면서 저분이 저 동네 인싸시구나 싶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없어졌으면 이 기획이 약간은 좀 붕 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우리 그 연예인들의 어떤 나 혼자 사는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인데 사실 좀 농가에 내려가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지만 좀 이 프로그램 말처럼 좀 뜬금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연예인이 왔는데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정말 쉬었다 해 다시 해 하면서 1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1분? 다 했어? 아니, 조금 남았어요. 그럼 마무리를 해. 그리고 그래서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다가 가위바위보. 허리 컥컥거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이기면? 가위바위보. 뭐야? 남자는 죽어도 주먹이요. 저분 누구야 대체? 남자는 죽어도 주먹이요. 에이, 젊은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안 하고 가위바위보로다가 승부를 에이, 가자. 아유.
요거로 드실란가? 요거로 드실란가? 저는 콜라요. 봤어? 네. 여기다가 아끼는 건데, 아. 그거 먹으면 어떻게 아끼는 건데. 고구마밭 그 사장님네 갔다 왔거든요. 고구마 많이 하는 사람? 네. 그러면 누구냐? 가자고 또. 진짜 맞아. 바로 1분 10여 웬만한 소도 이렇게 안 부릴 텐데. 콜라 한 잔 먹었지. 그런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얼리티 쇼에서의 리얼리티라는 것이 잘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설사 기획된 에피소드라고 해도 에피소드 전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나 혼자 산다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좀 공동체 속의 어떤 개인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앞으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비대면 인터뷰나 무관중 녹화 등 구성의 변화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 중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조명하는 기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방송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바뀐 그 풍경 얘기할 때 이제 T본부의 유퀴즈 온도블럭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분들 연결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올해 입학한 대학 새내기 분들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의 여파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곳곳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생각하는 몇몇들 장면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방송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퀴즈 온도블럭의 그 새내기 편이 대학 새내기 편이 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시의성 있는 기획도 좀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의 포맷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 4월 3일에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요즘 사상 초유의 그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온라인 계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전달하는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 맞는 맞춤형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생부터 가볼까요? 네, 사실 저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과서를 막 지루하게 읽거나 반복하는 학습보다는 키워드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어떤 메타인지를 좀 길러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새로 받은 교과서를 잘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간에 교과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맥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를 한번 꼭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핸드폰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타임랩스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쫙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이용해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도 좀 찍어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디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지 뭐 때문에 공부가 깨지는지를 추적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마지막 팁. 단어장이나 오답 노트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못 풀었던 것도 찍어놓고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에서 오답 문제도 찍어놓고 영어 단어 중에 잘 안 외워지는 것도 찍어놔서 오다 가다가 뭐 단어장 만들어서 보기 귀찮으면 핸드폰 보면서 친구들은 노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풀 수 있겠다 하는 건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 기능의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혼란스러워할 텐데 공부가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포맷에 좀 더 정보적인 면을 더 강화를 해서 시의성 있는 기획이 되게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에 대처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은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선거로운 생활 브이로그의 한 씬을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그 풀어봐. 받아봐요. 예. 아주 쉬운 문제야. 잠깐만. 익숙한
오케이. 열심히 풀어보자. 오케이. 진짜 머릿속에 쓰여야신다. 야 빨리 생각해. 총선은 몇 대 선거인가? 이번 총선? 이번이 20대 아닌가? 21, 24. 이건 21대 아니야, 21대.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 253, 아닌데? 400 아닌가? 200? 의석수? 거의 300석 가까이 되지 않아? 300석. 300석. 지역구 대표를 뽑고 남은 자리에 비례대표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400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00 얼마인가? 273? 273? 근데 감이 왔을 뻔한 거야. 그래서 27이라는 숫자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도장. 그거 이거 도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인자로 그래서? 해서 원다 원 그리고 원 그리고 뭔지 알지? 시옷 비슷하게. 오케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수전증 어떻게 해? 어쩔 거야? 오른쪽이지? 근데 이런 거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실까? 내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누가. 그니까. 네, 이 씬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21대 총선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도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뭐 선거 좀 낯선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사실은 와닿지 않는 이슈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에게 처음 주어진 그 소중한 한 표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씬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투표 한 표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선거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주인 의식을 갖는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많이 없구나. 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뉴스도 찾아보고 자발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만 18세 이 선거권 논의가 있을 때 뭐 공부하느라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나 있겠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 선거라는 우리 큰 울타리 안에 함께 동화될 수 있느냐를 지금 고민해 볼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학생들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해주든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저는 MBC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시의적절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참여하면 주인이요, 그 참여하지 않으면 손님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알고 제대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이 성인 분들도 이 선거에 대해서 가치나 의미를 잘 모르고 정치적 그냥 유불리만을 따져서 투표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제도라든지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건데 그 의미를 학생들이 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들에게 이 선거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기존의 학생들을 그대로 가르치던 어떤 시험과 강의의 형식이었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좀 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개표 방송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택 2020 개표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마식 개표 방송에서 벗어나서 뭔가 분석, 토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밝히셨는데 실제로 선거 개표 방송 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녹아난 것 같아요. 뭐 100분 토론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10분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신경민 의원과 또 박혜진 아나운서 또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합을 맞춰서 진행한 부분도 좋았고 또 말 그대로 편의 중계를 약간 벤치마킹해가지고 서로 정당의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방송국 구석 토론방이라는 코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가져간 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표 방송의 고정적 시청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들었던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개표 방송을 좀 약간 예능 스타일로 하는 게 이제 S본부 특기였는데 이번에 MBC에서도 뭐 거의 못지않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좀 코믹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 그 지역별 뭐 그 토속 음식들 하면서 뭐 맛집 탐방 뭐 이런 것도 하고. 자, 다음은 포항 북구입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이 신선한 물에 한 숟가락만 제발 주세요. 이어지는 메뉴 전복 전주을 육회 비빔밥. 와우, 푸짐한 이 한 그릇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있고 예능적인 걸 추구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미 다른 곳에서 기사가 많이 됐지만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그 이제 밈을 썼었던 게 지금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 밈이라고 하는 게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원본이 나온 그 맥락들이 어느 순간 되게 지워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예능적인 걸 살리겠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좀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지금 민주적인 어떤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축제 같은 현장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MBC의 화려한 그래픽을 보면서 영국 BBC 기자가 SNS에 올리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영국에서도 제발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선거 방송 이런 개표 방송 때마다 되풀이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장애인들을 위한 수요 통역이 안 됐다라는 거. 이게 지난 지방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방송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방송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미지라든지 자막이라든지 기호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요약된 정보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똑같이 공정한 정보, 똑같은 정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권리가 있는데 방송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